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의 일상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그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세종대왕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게 맞습니다. 새벽 4시요. 조선시대에는 시간을 12지신으로 나누어 표현했는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인시라고 불렀습니다. 세종은 보통 인시 초반, 그러니까 새벽 4시쯤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상 후 세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세수와 의관 정제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관들의 도움을 받아 세수를 하고 왕의 복장을 갖춰 입었죠. 평상시에는 편한 골룡포를 입었지만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에는 면류관과 함께 정식 예복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만 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준비를 마친 세종은 새벽 5시쯤 조회에 참석합니다. 조회는 말 그대로 아침 회의입니다. 조선시대 왕과 신하들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죠. 근정전이나 사정전에서 열렸는데 세종은 이 자리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주요 국정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조회는 보통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논의할 안건이 많은 날에는 3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은 조회 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결재하는 정도였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죠. 그것이 과연 백성에게 이로운가? 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매일 아침이 시험 시간이었을 겁니다. 조회가 끝나면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됩니다. 이제야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왕의 식사를 수라라고 하는데 세종의 수라상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검소한 식사를 선호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12첩 반상이 기본이었지만 세종은 종종 반찬수를 줄이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왕이 호화로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다만 세종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뇨병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세종이 40대 중반부터 소갈증, 그러니까 당뇨병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시력이 떨어지는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었죠. 그래서 세종의 수라상에는 단 음식이 제한되고 의원들이 권장하는 약선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독서와 연구에 매진하느라 운동을 소홀히 했고 이것이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세종은 서재로 향합니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이 시간은 세종의 개인 연구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평생 독서광이었습니다. 실록에는 밤낮으로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경서는 물론이고 역사서, 과학서, 의학서, 농업서까지 안 읽은 책이 없었죠. 특히 세종은 혼자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불러 함께 토론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과 경연을 열어 학문을 논하고 때로는
밤새도록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인데 세종시대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조강, 주강, 석강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진행됐죠. 세종은 이 모든 경연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간에 세종이 특히 집중한 것은 한글 창제 작업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드는 일은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종은 집현전의 핵심 학자들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같은 인재들과 함께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하고 몽골 문자와 범자도 참고했습니다. 사람의 발성기관을 관찰해서 자음의 모양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원리로 모음을 만들었죠. 정오가 되면 점심수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식사를 하고 짧은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세종의 휴식은 완전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서책을 읽거나 신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후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연구에 쏟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다시 정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장계들을 검토하고 결제했습니다. 장계는 지방 관리들이 중앙에 올리는 보고서인데 매일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 세종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에는 직접 붓을 들어 어필을 남겼죠. 이 시간에 세종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과학기술과 농업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가장 큰 걱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농사직설이라는 농업 지침서를 만들게 했고 추구기를 발명해서 강우량을 측정하게 했습니다. 또한 천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차경루를 만들게 했습니다. 오후 정무 중에 세종이 자주 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악 연구였습니다. 세종은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악학계범의 기초를 닦았고 정간보라는 독창적인 악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음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때로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의 조화를 연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저녁수라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자 식사량도 줄었고 의원들이 권하는 약과 보양식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세종의 만년에는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글을 읽기도 힘들었고 등창이라는 피부병으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세종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석강 시간입니다. 저녁 경연이죠. 이미 아침과 점심에 경연을 했지만 저녁에 또 한 번 신하들과 학문을 논했습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정말 쉴 틈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석강이 끝나면 밤 9시에서 10시 사이가 됩니다. 이제야 세종은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세종은 쉬지 않았습니다. 개인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그날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혹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고민했죠.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촛불로 인해
눈병이 생겼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하들이 전하, 제발 눈을 쉬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지만 세종은 책을 읽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독서와 연구가 세종의 삶 그 자체였던 거죠. 특히 세종이 밤에 집중한 일 중 하나는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직접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서, 신하들에게 내리는 교서 등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문장력도 뛰어나서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세종은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 평균 5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았던 셈입니다. 건강이 좋았을 때는 더 적게 잤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주무시라고 권했지만 세종은 할 일이 너무 많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세종의 일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긴급한 보고가 들어오면 한밤중이라도 깨어나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급한 민원이 들어오면 세종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왕의 삶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던 거죠. 세종의 이런 일과는 일주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물론 특별한 제사나 의식이 있는 날에는 일정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틀은 똑같았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사를 지내고 정물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정말 쉬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세종도 가끔은 사냥을 나가거나 온천에 가서 몸을 쉬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진 후에는 의원들의 권유로 온양 온천에 가서 요양하기도 했죠. 하지만 온천에 가서도 책을 가져가서 읽었다고 합니다. 세종에게 휴식이란 단지 장소를 바꾸는 것일 뿐 공부와 연구는 계속됐던 겁니다. 세종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종이 너무 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은 과로로 인해 건강을 많이 해쳤고 50대 중반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좀 더 건강 관리를 했다면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세종의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고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삶을 백성을 위해 바쳤습니다. 편안하게 왕으로서의 권력만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종의 하루 일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꾸준함입니다. 세종은 하루아침에 한글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였죠. 둘째는 열정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세종은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셋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세종의 모든 행동에는 백성을 이롭게 하자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종처럼 하루에 5시간만 자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그리고 더 큰 목표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하루를 살펴보면서 위대한 업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역사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글, 그 뒤에는 세종대왕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세종대왕의 하루와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세종대왕처럼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